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현재 시각은 12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고요. 코드번호 066570입니다. 자, LG전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일단은 걱정은 크게 되진 않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나고는 있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이 매도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하락하는 그런 하락폭도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이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로 어제 매수폭보다 더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한 2000, 3000, 2500? 그 정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대부분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지수 자체가 1.8%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1.7%까지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던가, 이 20일 구간인 1380포인트를 이탈을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은 모습들인데, 일단은, 이게 추가적인 조정을 이어가면서 3100포인트를 이탈을 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과정 중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이런 모습들을 나온 적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신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매도를 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어제 전일 상승 분들을 좀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PER이 13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저렴하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기업 가치 대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LG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금이 있다. 아니죠. 뭐 금이 있다. 이게 한돈에 뭐 3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15만 원이 된 거예요. PER이 30배, PER이 15배. 이 정도는 PER로 계산하면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일단은 15배 수준이다. 원래 본래 가치가, 이 기업의 가치가, 이 금의 가치가 30배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달러가 1200원입니다. 1200원. 통상적인 달러의 가치가 원화로 치면 1200원 정도가 고점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1000원 달러가 원화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 1000원 수준이다. 그럼 뭐 거의 1000원에 1000원이죠. 그럼 달러가 굉장히 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려나? 자, 하여튼 통상적으로 1200원의 가치가 있는 게 한순간에 1000원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할인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1200원으로 올라간다. 가치가 원래 가치가 1200원짜리인데 이걸 있으면 1200원어치를 뭔가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 1000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 사겠죠. 1000원에 사겠죠. 그럼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죠. 어, 쉽게 생각해서 뭐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8,000원 주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PER입니다. PER. 지금 13배 수준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LG전자가 13배 수준이다 그러면은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여기서 빠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가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매수세가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은요. 얘네들이 지금은 좀 비싸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이 기업이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렴하네 그럼 저가 매수세가 다시 수급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이 좀 비싸다는 인식과 싸다라는 인식을 양분하는 그런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단순한 지표 수준이다. 대신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어떤 거가 되겠죠?
저렴해져 있을 때 수급이 전환이 될 때 대응을 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전적인 가전의 실적을 월풀을 이전에는 영업이익은 월풀을 제쳤는데 매출액은 월풀을 제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전 부분들을 월풀을 미국의 월풀을 특히 세탁기 그런 쪽으로 월풀을 제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 산업 이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가전과 전장 그리고 전기차 쪽이 되겠죠.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가전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폰 부분들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가전이 100억을 번다고 할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10억이 나고 전기차가 마이너스 8억이 나고 그러면은 100억에서 18억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적자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산업을 이 스마트폰 부분들을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100억만 월풀을 제치면서 100억만 난다라고 한다면 전장 산업도 흑자가 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 기존에 82억 정도를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온전히 적자가 반영되지 않은 실적들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대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을 철수를 하면서 적자를 나중에 반영을 시킬 거를 2분기에 한 번에 반영을 시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전 부분에서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6,500억 원 실적이 나오다가 1조 5천억 원 실적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EPS가 1주당 순이익, 1주당, 이 기업이 1주, 주식 한 개의 가치를 따졌을 때, 가치를 따지면 1주당 만 원에서 올해는 16,000원, 그리고 18,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16,000원까지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5만 원 수준에서 PER이 9배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13배 수준이고 9배 수준.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추정치에 부합을 한다. 올해 실적이 예상치보다 증가가 됐다라는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저평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싸게 줍줍하려고 하는 매수들이 들어와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장 산업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LG전자랑 마그나랑 합작법인이 7월에 출범을 하죠. 지금 5월이니까 7월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애플카를 하냐 마냐 막 그런 소식들이 좀 이슈들이 좀 대기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균 단가를 관리를 계속 해나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김영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지표랑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큐브엔터 현재가 4,350원 1차 목표가 4,480원 손절가 4,200원 9시 2분에 이글루 시큐리티 현재가 7,510원 1차 목표가 7,735원 손절가 7,200원 9시 3분에 이구산업 현재가 5,430원 1차 목표가 5,590원 손절가 5,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큐브엔터 1차 목표가 돌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 시틸리티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큐브엔터, 이글루, 시킬리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큐브엔터 8% 정도 최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18% 정도 이글루 시틸리티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표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날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지면 손절가 터치를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